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래스에서 철인 3종을 가르치고 있는 오영환입니다. 지금은 코치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철인 3종을 시작한 지는 이제 17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뭐 이제 2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20대 이후에 했다는 얘긴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체대만 들어갔었고요. 이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따면서 수영을 좀 배워봤고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타고 다녔어요. MTB로. 그렇게 자전거는 접하게 됐고, 달리기를 그 세 종목 중에 조금 일찍 군대에서 달리기를 어떻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뛰게 되다가 매일 뛰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뛰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뭐 시합을 있는지는 달리기 시작하고 한 팁에서만 봤지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자전거를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후배랑 친구랑 4명이서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초호에서 열리는 철인 3종 시합을 처음으로 나가게 됐죠. 처음에 했는데 그게 할만한 시합은 아니잖아요, 원래. 네. 수영을 많이 하진 못해가지고 또 수온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때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수모를 막 2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는 사실 저희는 뭐 저희 시합복도 없죠. 삼각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4월에 네. 위에는 싱글렛으로 입고 그 펄럭거리면서, 슈즈는 지금은 사이클 슈즈가 있겠지만 그때는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립이죠. 네. 경륜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클립. 클립으로 테라 클립. 그걸로 저는 첫 시합을 뛰었어요. 아, 내가 철인 3종을 좀 해야지 네. 라는 결정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인데 네. 어쩌다가 그것도 참. 전문적으로, 이거 사실 지금 전문적이 됐으니까. 네.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사이클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원래 알파인보드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때는 목표가 알파인보드 선수였거든요. 올림픽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냥 프로 선수만 돼보자 라는 목표로 사실 자전거 타고 달리기 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제가 보드를 정말 열심히 타기 위해서 3년을 정말 열심히 탔어요. 보드를. 뭐 여름에는 뉴질랜드 가려고 봄에 일을 하면서 그 돈 모아서 전지훈련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손만 한 4번 부러졌어요. 매 시즌 한 번씩 꼭. 근데 이게 처음 부러져 보니까 이게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이게 한 2배 정도 부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틀 후에 병원을 갔죠. 왜 이제 왔냐고. 복합 골절에. 그래서 지금 핀 자국이 있고. 그래서 이게 수술 자국이 있는 거구나. 네. 여기에 핀을 꽂았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는 8,900펴기를 못해요. 네, 손목이 안 꺾여서. 네. 그래서 하려면 주먹 쥐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알파인 보드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부러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 알파인 보드보다 하다 보니 철인 취미를 시작했는데 이거 재밌고 하는 만큼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런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시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추세가 좀 올림픽 코스보다는 좀 스프린트 코스가 좀 많이 열리거든요. 엘리트 대회는요. 수영은 750m고요. 사이클은 20km. 달리기는 5km. 밖에 안 되니까 할만하시죠? 할만하다. 네, 할만하죠. 네, 완주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그거의 거리 2배인 올림픽 코스 가장 많이 열리는 대회고요. 수영은 1.5km, 사이클은 40km, 달리기는 10km. 이러면은 조금 훈련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시죠? 종목 하나마다 조금씩 어렵긴 하네요. 완주하기가. 네. 2-3달만 열심히 하시면은 완주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하프 아이언맨
수영은 1.9kg. 그거는 뭐 아직 괜찮겠죠. 1.5에서 1.9니까 얼마 안 늘어났어요. 네, 얼마 안 늘어났어요. 근데 사이클이 90kg. 90kg. 네, 90kg. 그래 90kg까지는 뭐 할 수 있어. 뭐는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달리기는 21kg. 아. 하프. 이게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일단은 도전하고 연습해야 겨우 완주할 수 있는 거리긴 하네요. 이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아이언맨 코스라는 수영이 3.8km. 잠실대교 아래 잠실 수중보에서 갔다 와도 1800이 안 되거든요. 2번 하고 조금 더 갔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클은 180.2km. 그냥 180km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딱 대전까지 국도 1번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그 둔산동까지 가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타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탔죠. 그 다음에 달리기를 42.195를 뜁니다.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를 또 뛰어야 되는. 이어서. 컷오프 시간은 17시간. 17시간? 네. 그걸 합니다. 사람이 17시간을 뛸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한데. 맞아요. 엘리트들은 또 이게 엄청나죠,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죠. 저도 아직 못 해본 7시간대가 있어요. 7. 수영은 뭐 한 40분대? 네, 40분, 45분, 48분. 미쳤어. 근데 사이클이 한 4시간 20분. 평소 40은 40 넘어야 되네요. 40은 넘죠. 이젠 40 넘더라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압권이에요. 2시간 40분, 50분 뛰어야 돼요. 그죠. 2시간 40분만 뛰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잘 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이클을 타고 내려서 뛰니까 뭘 먹기는 해요? 잘 먹긴 먹더라고요. 자기 먹는 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전거 타면서 뭐 젤, 보통은 이제 젤이나 씹는 거, 바 같은 거. 좀 열 몇 시간 타면 진짜 배고플 텐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젤을 거의 180kg 때 한 15개 정도는 먹어요. 그러니까 한 2000칼로리 정도 젤만. 그리고 이온 음료도 마셔야 되고요. 특히 랑카이 같은 데는 워낙 덥잖아요. 그렇죠. 워낙 습하고 덥고 거의 물을 못 마셔요. 이온 음료만 거의 마시고 보급소에서 받으면 찬물, 되게 차가운 물을 되게 잘 줘요. 그 나라는 희한하게 너무 차가워요. 막 그래서 각성이 돼요. 커피처럼 물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차가우면서 다시 깨어나는 느낌? 몸이.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더라. 그래서 물은 거의 몸에 뿌리고 이온 음료는 계속 마시면서 이제 바나나 주는 거 한 입씩. 네, 다 먹지는 못하고요. 다 먹으면 또 그걸 소화하는데 또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 음식 자체는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네, 많이 먹지 못해. 그래서 대신에 젤처럼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만 먹고. 뭐 자주 뛸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주 뛰어보고 다음 주 또 뛰어볼까라는 건 안 되거든요. 동호인들한테는 유명한 게 이제 아이언맨하고 챌린지 패밀리 같은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아이언맨하고 챌린지 패밀리 2개 다 참석해 보셨잖아요. 둘이 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FM대로 딱 FM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대로. 챌린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롭고 조금 분위기가 편한 분위기. 좀 유들도 있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아이언맨은 그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챌린지 패밀리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도 막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자체는 되게 많죠. 인원은 많아요. 가장 큰 대회는 챌린지 로스라는 대회예요. 거기는 참가 인원만 5,000명. 근데 5,000명인데 거기는 릴레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언맨은 릴레이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거의 오로지 거의 개인 릴레이가 아니고 혼자. 그런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가면은 릴레이 팀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3인이 한 팀이 돼서 한 종목씩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무시합니다. 또 거기도. 그거 완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막 아이언맨 대회 중에서 또 워낙 유명한 게 하와이 코나잖아요. 챔피언십 대회. 별들의 전쟁이죠. 올해 참가하실 계획이죠? 네, 올해 2019년도에 땄던 슬롯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열리지 못해서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어요. 그죠. 계속 이제 시합도 없으니까 어떻게 뛰어야 되지? 사실 지금 저도 걱정이 돼요. 아무리 못 뛰어도 1년에 몇 개씩은 한 4-5개씩은 뛰었었는데 지금 이제 3년 만에 거의 아이언맨을 뛰다 보니까 걱정만 앞서요, 사실. 이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 건지 감이 없어요, 지금. 또 올림픽 코스랑 하프 코스도 또 다르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언맨 챔피언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슬롯을 어떻게 따야 돼요?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나 갈 수는 없고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아이언맨 코스나 70.3 아이언맨에서 간혹 주는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슬롯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시합 전에 이제 거기 경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슬롯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대회는 뭐 100장이 걸려 있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례에 30장밖에 안 걸려 있어요. 좀 적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거의 75장 아니면 100장이 걸려 있거든요. 그거를 에이지별로 다 분배를 해요. 에이지별로. 그래서 그 슬롯을 따야만 그 슬롯을 받고 참가권인 거죠. 네, 참가권이니까 참가 권한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참가비 또 따로 내야 돼요. 참가비는 또 따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했을 때가 1000불이었어요. 1014불 기억이 나요. 1000불 때가 넘었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50원이라고 하면은 참가비는 135만 원이에요. 오로지 1000불이었을 때. 근데 지금 1000불 더 넘거든요. 1000 넘어갔죠. 네, 1000불 넘어갔어요. 근데도 가고 싶어서 이제 사실 가면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안 가보셨죠? 준비 한번 해보셔서 한 3-4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아이언맨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로망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럼요. 정말 훈련 조절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네. 오버트레이닝 걸릴 되고 수도 있고 적게 하면 시력이 떨어질 거고. 맞습니다. 이게 훈련 양 조절과 양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3년 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을 생각하면서 훈련량을 거의 일주일에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네, 급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쌓아야 돼요. 저희가 겨울에는 큰 그릇을 만들었으면은 큰 그릇에 시즌 때는 쌓아야 되는 거죠. 베이스. 그렇게 지금 저는 이제 한 반 정도 찼던 거.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좀 밑에가 좀 더 튼튼하게. 그러면 세 종목을 하게 되면 뭐 훈련하는 양의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면은 수영은 하루에 그러니까 주 4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4,000씩 하거든요. 수영을. 4,000이면 1,600, 16,000 수영 일주일. 16kg? 네, 16kg 수영만. 네, 이거는 그 수영만 하는 거고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월수금 한 번씩, 화목은 거의 2번씩. 그러니까 거의 7일, 8일, 그러니까 8회 오전에 남산을 뛰었으면은 오후에는 가볍게 트레드밀에서 조깅으로 수영 전에. 사이클은 또 사실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훈련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월수금 아침에 새벽에 54km 더하기 한 70km 아침에 70km 타고 저녁에 또 한번 그러니까 월수금 저녁마다는 아니지만 한 번, 2번 정도는 꼭 더 탔었고 특히 주말에는 이제 꼭 장거리 라이딩 150km 정도. 그 다음에는 쉬는 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쉬는 날은 사실 완전 휴식하는 날은 거의 2주에 하루? 동호인으로서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간인데 시간이 정말 빠듯하죠. 그래서 정말 쪼개서 부지런해져야 돼요. 동호인들이 완주를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긴 하네요. 그럼요. 그 새벽에 시간을 잠을 이제 설쳐가시면서 멀리 오시거든요. 배우러.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지금 오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사실 자전거밖에 못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도? 수영이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사이클이나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수영을 아예 접해본 분들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일단 근데 수영을 배우실 때는 일단은 가까운 데서 회사나 집 가까운 데서 일단은 한번 배워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언맨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수영에 시간을 투자 많이 안 하세요. 해도 안 늘고. 그게 제일 크긴 하겠네요. 수영은 해도 잘 속도가 많이 안 늘어서. 네. 사이클이 제일 많이 늘 수 있어요. 네, 시간도 워낙 전체 시합 시간의 거의 절반 반 이상 되니까. 달리기도 사실 이제 정점에 쓰면은 거의 뭐 유지죠. 그렇죠. 거기서 더 빨리 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 5분을 줄인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사이클 더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렇죠. 사이클 5분을 쉽게 줄일 수 있는데 네. 보통 나가면 야외 수영이잖아요. 많이 다르죠 이게. 좀 다르죠. 겁나죠. 제자리 수영을 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고 파도 때문에 한 5m 갔다가 파도로 다시 되더라고. 자기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네, 이러다가 지쳐서 이제 뒤로 나와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운동을 안 하면 저는 살이 금방 찔 것 같아서 저는 앞에서 계속 동호인 배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계속. 저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막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저도 실력이 더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월챔에서는 9언더를 꼭 해보고 싶어요. 꼭 월드 챔피언십에서 제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9언더로.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아직 없어요. 아직 기록은 제 기록이 제일 빠릅니다. 챌린지 타이완 때도 좋았어요. 그때 저는 사실 9언더 생각도 안 했는데 시간이 비슷했어요. 9시간 2분 했으니까 좀 아쉬웠죠. 그때 아깝겠다. 네, 좀 더 열심히 해볼걸. 시계를 안 차고 뛰어가지고 그때 아쉽네요. 근데 사이클 기록만 봤을 때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덥긴 진짜 덥잖아요. 그쵸. 대만도 워낙 더우니까 습하고 랑카이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습하잖아요. 될까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조금씩. 2분이면 좀만 더 할걸. 그럼 네, 세계적으로 약간 유명한 데에서 9언더를 깨는 게 일단 지금은 가장 큰 목표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했었어가지고 그보다는 그래도 이제 해외 대회에서 꼭 한번 이름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10월에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기록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오세요.